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아나운서 김수빈입니다. 평소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사람들은 다른 감정들을 느끼죠. 화나고, 짜증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이 여러 가지 감정 등을 느낄 수 있다는 건 참 신기한 일인 것 같은데요. 저는 오늘 아침 수업에 늦지 않기 위해 어김없이 택시에 몸을 실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학교 올 때 무슨 수단을 이용하셨나요? 매일 아침 느끼게 되는 데자뷰 같은 게 저는 참 싫어요. 택시에서 듣게 되는 57분 교통정보가 그렇게 싫을 수가 없습니다. 학교 앞 사거리에서 지체되는 시간 동안 흘러나오는 57분 교통정보는 넌 지각이야 하고 알려주는 것만 같거든요. 벗어나고 싶은 지각과 택시의 굴레. 하지만 오늘 아침에도 전 택시를 타고 또 지각하고 말았네요. 매일 택시를 타다 보니 간혹 기사님이 일부러 늦게 간다라는 것마저 알게 되는 경지에 이르고는 몰랐던 시절이 오히려 속편했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저는 아침 수업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법으로 정해진다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알기에 내일 아침에도 눈물을 머금고 등교를 해야겠죠. 지각하고 강의실에 들어서면 빼곡히 앉아있는 다른 학생들이 참 존경스러운데요. 저는 일어나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나와도 지각인데 아주 멀끔하게 하고 학교를 일찍 온다는 게 대단하기도 하고 여유롭지 못한 삶이 저에게는 조금 벅차기도 한 오늘 저녁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뭔가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눈앞에 5월이 다가왔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안다. 어릴 적 어린이날을 기다렸던 순수했던 모습이 떠오르는데요. 7살 때 받았던 선물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제는 어린이가 아니라는 사실이 참 슬프네요. 곧 다가올 어버이날 잊으신 건 아니죠?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5월 8일 어버이날은 말 그대로 부모님의 날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 대한 감사를 깊이 생각해봐야 하는데 그러기 쉽지 않죠. 어릴 적 스스럼 없었던 감정 표현도 사춘기를 지난 지금 어색함의 극치로 남았습니다. 저는 평소 따로 용돈을 받지 않는데요. 아르바이트를 통해 돈을 모으기 때문에 돈이 다 떨어지기 전에 미리 선물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 며칠 동안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약간의 무리를 해서 지금까지 드렸던 선물보다는 조금 더 좋은 걸 마련해 봤는데요. 선물이 비싼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값어치가 좀 없더라도 감사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진심이 담긴 선물이야말로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요? 그래서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편지도 쓰고 노래도 불러드리고 하는 거죠.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절대 알 길이 없죠. 너무 늦기 전에 진심을 전달하는 게 평생을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조금의 노력으로 누구보다도 따뜻한 가정의 달을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5월에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외에도 정말 중요한 날이 하나 더 있는데 5월 15일, 바로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정말 많은 은사님을 만났죠.
돌이켜보면 초, 중,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들께 참 많이도 혼났고 좋은 추억들도 많았던 것 같아요. 스승의 날마다 같은 반 친구들과 함께 기뻐하실 담임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하며 아침 6시에 등교해서 준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랬던 기억들을 뒤로 한 채 대학교에 오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단 한 번도 찾아가지 못했네요. 고마운 은사님들이 정말 많은데 막상 찾아가려고 마음먹기가 힘이 드네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하고 방송국 생활도 하다 보니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바쁜 것 같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용기를 주신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졸업 후 근무처를 옮기신 은사님을 찾기란 쉽지 않죠. 그래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전국 17개의 시도교육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스승찾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요.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모든 교사 정보가 제공되는 건 아니고요. 퇴직교사나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엔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저도 이 페이지를 통해 은사님을 찾고자 했지만 끝내 찾을 수가 없었죠. 이 방송을 듣지는 못하시겠지만 그래도 선생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중간고사 기간이 모두 끝이 났네요. 저는 홈페이지 문제로 인해 미뤄진 시험이 다음 주에 치러지기 때문에 시험이 끝난 학우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시험이 미뤄지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 좋다고요? 하지만 그럴수록 오히려 더 공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도 잘 아실 텐데요. 시험도 끝났겠다. 연휴도 길겠다. 다들 여행 떠나실 것 같은데 계획은 세우셨나요? 여행의 묘미 중에 하나로 즉흥 여행을 들 수 있죠. 저는 평소 계획을 세우지 않을 뿐더러 그 계획을 세워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짜증이 밀려오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돌발 상황이 주는 즐거움도 무시할 순 없거든요. 이제 짧은 봄을 지나 여름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네요. 저는 작년에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어요. 그때가 5월 5일 연휴였죠. 집이 엄격하기 때문에 집에는 MT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그때는 학교 생활도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무작정 떠나자는 생각만이 뇌를 지배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무작정 떠난 여행은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습니다. 저 혼자서도 많은 걸 해낼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여행을 가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많이 걷고 보고 쉬고 참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특이한 시선들이 있어요. 바로 혼자 뭘 하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것입니다. 여행 가서도 혼자 밥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옆자리 커플이 동물원에 동물 구경하듯 그런 행동을 취하는 것이 굉장히 불쾌해서 한마디 던지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혼자라고 해서 전혀 기죽을 필요가 없죠.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요. 혼자 도전하는 자세도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눈치 보고 살기엔 인생이 너무 짧으니까요. 제 꿈은 승무원입니다.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됐네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좋고 다른 직업들은 한 곳에 정착해 있는 것과는 달리 일을 하면서 어딘가로 떠난다는 느낌도 참 좋아요. 저는 다른 사람의 오지랖도 싫어하고
억압받고 구속되는 기분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연애를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잠깐만 수정할게요. 못이 아니고 안 하는 걸로. 바람이 불어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잠깐의 여유가 이 삶을 버티게 합니다. 자꾸 달려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진짜 고독한 사람들은 쉽게 외롭다는 말을 하지 못합니다. 조용히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쉽게 그 외로움을 투정하지 않죠. 이 세상에 겨우 매달려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도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날씨네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봤다고 좌절할 필요도,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어요. 짧은 즉흥여행도 떠나고 미래를 위해 투표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노래 한 곡 띄워드리고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수빈이었습니다.